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프리뷰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슈들이죠? 네, 요즘 말 많은 관세 협상, 네. 특히 이제 8월 1일 날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관세 협상들이 막 국가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정말 호재인지 예. 악재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다라는 네. 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미국의 2분기 기업들 실적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 네. 가능성인데요.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예. 끝나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이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일본 경제, 그다음에 일본의 금리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그리고 이 엔화의 방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주들이나 저희 한국의 환율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무역 협상과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여기에 또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렇게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관세와 관련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과 미국이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또 무역 협상을 잘 마쳤고 다음은 유럽연합 차례라고 하죠. 앞으로 증시에 줄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무역 협상 자체를 네.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으면서 약간 호재로 좀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이렇게 호재라고 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를 했을 때보다는 관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25%에 해당했었던 관세율이 15%로 꽤 뚝 떨어진 거니까 나름은 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래도 연초보다는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는 그렇죠. 엄청 지금 높은 거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각국의 수출이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예. 의외로 그러니까 한국만 수출이 약간 마이너스가 났고 일본의 경우, 그다음에 동남아의 베트남의 경우,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아일랜드 같은 나라들, 미국의 약품을 많이 파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수출이 대단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가에 대한 걱정은 많이 했지만 상반기에는 걱정한 거에 비해서 실제로 수출의 타격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그렇네요. 오히려 미국의 어떤 선수요라고 하잖아요. 관세 이전에 물건을 많이 사야 되겠다라는 그 수요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오히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관세율이 이제 실제로 이제 부과가 되게 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에 어떤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수출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오히려 저는 이 관세 협상이 지금 이제 타결이 해 나가고 8월 1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히려 8월 1일 이후에는 선수요 효과가 좀 사라지면서 약간은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약간의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 경제 지표에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반기에 증시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짚어주실 이슈로 이제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이게 미국의 실적 시즌이 조금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체로 보면은 가이던스라고 하는 앞으로의 기업들의 향후 전망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전망 추정치도 그렇고 약간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상 실적이 발표될 때는 보면은 항상 늘 예상을 상회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개 분기 평균으로 보면은 실적을 발표하는 것들이 예상보다는 늘 한 70% 이상은 예상을 상회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예상을 80% 가까이 네. 예상을 상회하고 있으니까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상보다 좋으니까 나쁘진 않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왜 저희가 보는 기업들은 이 주요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걸까요? 그게 이제 네.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주가가 되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그동안 실적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대치가 좀 높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S&P 500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12개월 예상 PER이 22배에서 23배인데요. 지금보다도 미국 시장이 더 비쌌던 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2000년대 초반 이때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28배에서 거의 한 30배 가까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2022년 연준이 금리를 엄청 올려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이때가 22배, 23배까지 올랐었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자체가 좀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아주 크게 상회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조금은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좀 기스가 나면 투자자들의 기대에 약간만 기스가 나면 주가가 좀 빠지는, 뭐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IBM 같은 경우 그렇죠. 사실 전체적으로 숫자가 잘 나왔는데 소프트웨어 매출이 조금 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5%나 그 정도로 빠질 일인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대에 비하면 주가가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2분기의 실적 시즌이 다 끝났을 때에는 실적이 나쁘진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주가가 더 세게 오르기에는 약간 좀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이 투자자들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증시 조정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시바 내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게 뭐 여실히 드러났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죠? 저는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이번에 그 미중 무역 협상 합의하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서 좀 전망치를 좀 변경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이제 15% 관세를 한 거는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를 뭐 나름 15% 정도로 이렇게 막은 거는 앞으로의 어떤 일본의 수출 그리고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상반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오히려 경제가 나쁘지 않고 또 무역으로 인한 어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의 어떤 하향 압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 굉장히 좀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무역 협상을 잘 낸 것은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일본의 어떤 물가,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성장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시바 총리 그리고 이제 그 자민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야당 쪽에서의 어떤 재정 정책의 확대에 대한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 소비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거고, 아무래도 오히려 재정을 조금 더 푸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일본의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1%대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인상에 대한 압력들을 좀 다시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엔화가 다시 또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엔화가 좀 강하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그 엔화의 어떤 엔캐리 자금들이 그렇죠. 최근 들어서 제일 선호했던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테크,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국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결국 쇼크 사태가 또 발생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혹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당시와 지금은 조금 다른 거는 그때는 엔화 강세 쪽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쏠림이 좀 굉장히 좀 컸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엔화에 대한 어떤 쏠림 자체가 크진 않아서 그때보다도 이제 타격은 크진 않겠습니다만은 좀 재밌는 거는 엔캐리라고 해서 엔화가 약할 때 대부분의 많은 자금들이 엔화를 빌려서 미국 자산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엔화가 좀 강해지게 되면은 작년 여름과 같은 그런 쇼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국의 기술주들 또는 미국의 국채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인 어떤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나름의 어떤 그 테일 리스크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까지 짚어주신 주요 변수로 관세, 실적,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변수가 모두 다 지금 하반기 좀 조정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도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약간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저희 국내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오랜만에 약간 전강 후약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좀 그동안에 저희 한국 시장이 오전에 좀 약하더라도 오후에는 또 다시 좀 플러스로 반전하는 그리고 외국인이 좀 팔아도 개인이 사든지 아니면은 개인이 팔아도 외국인이 사든지 하면서 약간 좀 견고하고 좀 단단한 모습을 그동안 저희 주식시장이 좀 보여왔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저희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의 특징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코스피가 지난 7월 11일 날 이제 그 장중에 이제 3,200을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한 열흘, 한 2주 동안 보면은 저희 국내 시장이 지금 거의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위로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도 아닌 그래서 약간 숨 고르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강도가 급격하게 빠지진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관세, 그다음에 미국의 어닝 시즌, 또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엔화와 관련된 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시장이 좀 쉬어가기 위한 어떤 빌미들을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만큼 시장의 어떤 상승의 좀 피로도가 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쪽에서 좀 재밌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스피가 3,200 도달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좀 주가가 부진했던 2차 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의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오히려 그동안 강했던 업종들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업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많이들 순환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현상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도 좀 궁금한데 업종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매가 막 돌다 보니까 다들 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올라서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거나 비싼 종목들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로 좀 많이 싸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호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라든지 철강, 화학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는 당분간은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특히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공급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소재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이런 쪽도 더 나빠지지는 업황이 좀 바닥을 좀 찍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업종들이 저희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끌고 갈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여전히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원래 기존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하반기에 또 한 번 다시 좀 힘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